안녕하세요. 반려동물이 암 진단을 받으면 정말 눈앞이 캄캄해지죠. 특히나 치료가 어렵다고 소문난 암이라면 그 막막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. 오늘은요, 바로 그런 까다로운 암을 상대하는 조금은 다른 시각의 치료법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. 혹시 우리 아이한테 이런 적 없으신가요? 입안이나 발가락 같은 곳에 상처가 났는데 이게 아물기는커녕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파고들고 나빠지는 거예요. 이건 그냥 단순한 상처가 아닐 수 있다는 좀 불안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. 이 문장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? 산성용액처럼 주변을 녹인다. 이 끔찍한 묘사가 가리키는 것, 바로 편평세포암이라는 아주 지독한 악성 종양입니다. 네, 오늘 우리가 상대해야 할 적이 바로 이 녀석입니다. 자, 그럼 이 평평세포암, 줄여서 SCC라고 부르는데요. 대체 정체가 뭘까요? 그리고 왜 기존의 방법으로는 그렇게 치료하기가 까다롭다고 하는 걸까요? 그러니까 이 평평세포암이라는 건요, 그냥 얌전히 덩치만 키우는 그런 암이 아니에요. 주변의 멀쩡한 조직까지 아주 적극적으로 파괴하고 말 그대로 녹여버리는 정말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암이죠. 이러니까 얼굴이나 턱, 발처럼 수술 자체가 어려운 부위에 생기면 정말 답이 없는 겁니다. 이 SCC의 공격 방식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. 첫째, 주변을 녹이고, 둘째, 정상 조직과의 경계를 뚫어버리고, 마지막으로 다른 곳으로 번져나가는 거죠. 이 세 가지 파괴적인 본능이 SCC를 정말 상대하기 힘든 암으로 만드는 핵심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바로 이 파괴 본능 때문에 아주 골치 아픈 문제가 생깁니다. 그렇게 힘들게 수술을 했는데도 왜 자꾸만 같은 자리에서 암이 다시 올라오는 걸까요? 바로 이 파고들고 녹이는 능력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암세포들이 수술 부위에 남아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에요. 아니, 이렇게 복잡하고 까다로운 적을 상대로 대체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? 여기서는요, 무기 하나로만 싸우는 게 아니라 여러 전선에서 동시에 공격하는 완전히 다른 전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. 바로 시스템 치료라는 건데요. 이게 뭐냐면 하나의 무기로 암덩어리 하나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암이 살아남으려고 쓰는 여러 가지 생존 전략, 그 꼼수들을 동시에 다 막아버리는 종합적인 방어 체계를 세우는 거죠. 그럼 이 시스템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? 이 무시무시한 위협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전술들이 사용되는지 5가지로 나눠서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전술입니다. 이건 바로 방어벽을 튼튼하게 세우는 겁니다. 암세포가 주변 조직을 흐물흐물하게 녹이려고 독한 물질을 막 뿜어내잖아요. 그때 정상세포들이 어림없지 하고 버틸 수 있게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. 우리 몸의 자연방어막을 더 단단하게 보강해서 일종의 철옹성을 쌓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. 두 번째 전술, 이번에는 암을 둘러싼 환경, 특히 염증을 컨트롤하는 겁니다. 암세포는요, 사실 주변에 염증이 많아서 막 불이 나고 혼란스러운 환경을 아주 좋아해요. 그걸 먹고 더 활활 타오르거든요. 이 치료법은 그 불타는 신호 자체를 꺼버리는 역할을 합니다. 종양 주변의 열기를 식혀주고 자연스럽게 통증도 줄여주는 효과가 있죠. 세 번째, 아주 직관적인데요. 암의 에너지 공급원을 직접 공격하는 이름하여 연료통 비우기 전략입니다.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활동하는 암세포한테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하겠죠? 바로 그 에너지 공급 파이프라인을 딱 차단해버리는 겁니다. 말 그대로 굶겨 죽이는 거죠. 암세포의 힘을 쫙 빼서 활동을 멈추게 만드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. 네 번째 전술은 암의 가장 무서운 능력, 바로 무한복제 능력 자체를 타겟으로 삼습니다. 이건 암세포가 스스로를 복제해서 수를 늘리는 과정에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. 암세포가 자, 이제 또 하나 만들어볼까? 할 때마다 그 복제 공장 시스템에 에러를 일으키는 거죠. 그럼 더 이상 증식하지 못하고 결국 스스로 소멸하게 되는 원리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전술, 바로 봉쇄작전입니다. 이건 암세포 수를 줄이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. 이미 있는 암세포가 다른 곳으로 퍼져나가는 것, 즉 전이를 막는 아주 결정적인 단계입니다. 암세포를 그 자리에 딱 고립시켜서 혈관 같은 탈출 경로를 타고 다른 장기로 도망가지 못하게 원천 봉쇄하는 거죠.
자, 그래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. 방금 말씀드린 이 5가지 방법들이 전부 따로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. 마치 잘 짜인 기계의 톱니바퀴처럼 하나가 돌면 다른 하나가 맞물려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아주 유기적으로 함께 작동하도록 설계됐다는 거죠. 이게 핵심입니다. 그렇다면 이 모든 전술들이 모여서 대체 어떤 큰 그림을 만들어낼까요? 이 전체적인 접근법 뒤에 숨어 있는 철학은 과연 무엇일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보세요. 평평세포암처럼 입체적이고 사방에서 공격해오는 적을 상대로 무기 하나만 가지고 싸우는 건 사실상 계란으로 바위치기일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여러 겹의 다층적인 방어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. 결국 이 모든 복잡한 전력과 시스템이 향하는 최종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. 보호자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바로 그것, 우리 아이의 삶의 질이죠. 아이가 아프지 않게 밥을 먹고 편안하게 숨을 쉬는 그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을 지켜주는 것, 그것이 이 모든 노력의 궁극적인 이유입니다.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. 어쩌면 앞으로 우리가 마주하게 될 수많은 공격적인 질병들에 대한 해답은요, 기적 같은 하나의 마법 탄환을 찾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요소들이 정교하게 협력하는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데 있는 건 아닐까요?